필요한 관계와 편안한 사람의 차이. 우리는 누구나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다양한 사람과 감정을 주고받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과는 오래 있지 않아도 금방 지치고, 반대로 어떤 사람과는 말없이 있어도 편안합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격이 맞느냐, 취향이 비슷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슷한가의 문제입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는데 처음엔 웃고 떠들며 즐겁게 시작했던 여행이 시간이 갈수록 불편해졌던 경험. 한 사람은 이왕 온 김에 최대한 즐기고 싶어 합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새로운 체험을 하고 기분 내는데 돈을 쓰는 걸 아깝게 여기지 않죠.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예산을 철저히 따지고 사소한 소비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처음엔 서로 배려하면서 맞춰주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갈등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해? 혹은 이 정도도 안 맞춰주네? 같은 속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이런 차이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피곤함이 쌓이고 나중에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친구로서의 애정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단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함께 보고 난 뒤 당신은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옆에 앉은 사람은 "뭐야, 이게 왜 슬퍼?" 라고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감정의 파도가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또는 당신이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이야기했을 때 상대가 "그 정도 일로 왜 그래?" 라며 툭 내뱉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 구석이 더 외로워집니다. 사람은 말로 다 이해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이런 순간은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과 나는 같은 장면을 다르게 해석하는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다르면 같은 풍경을 보고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문제는 그 차이가 쌓이면 설명이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매번 말로 풀어야 하는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피곤해집니다. 설명이 반복되면 감정은 메말라가고 나중에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반면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과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가 느끼는 감정의 결을 이해합니다. 슬플 때는 말없이 옆에 있어주고 기쁠 때는 함께 웃습니다.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충돌이 적고 오해가 생기더라도 쉽게 풀립니다. 이런 관계는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눈빛 하나, 한숨 하나에도 마음이 전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과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힘이 빠지는 관계가 아니라 회복되는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내 사람의 시작입니다. 단지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지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있을수록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관계. 피곤함이 아니라 편안함을 주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감정이 통하고 말의 호흡이 맞는 사람.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닙니다. 말의 속도도 아닙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말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느껴지는 편안함. 그건 리듬이 맞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감각입니다. 처음엔 맞춰주는 척하지만 말이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숨이 턱턱 막히고 다른 한쪽은 왜 이렇게 답답하냐며 속이 터집니다. 결국에는 한쪽은 말을 줄이고 다른 한쪽은 말이 많아지며 대화는 불균형해지고 관계는 일방적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런 대화의 불균형은 마음의 거리로 이어집니다. 함께 있어도 대화가 부담스럽고 말문이 막히면 머릿속으로는 이 대화를 계속해야 하나라는 생각만 맴돕니다. 어느새 자연스러운 대화가 아닌 대화라는 틀에 스스로를 억지로 끼워 넣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반대로 말의 속도와 호흡이 맞는 사람과 있을 땐 억지로 끼어들 필요도 침묵을 피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말의 템포를 맞추고 여운을 주고받으며 공기가 흐르듯 대화가 이어집니다. 말을 멈추는 순간에도 불안하거나 어색하지 않고
그 자체로도 편안한 연결이 됩니다. 또한 감정이 통하는 사람은 웃음의 포인트도 비슷합니다. 유머 코드가 맞는다는 건 단순히 같은 개그에 웃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방향, 사고의 구조가 닮아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웃고, 어떤 상황에서 감동받고, 어떤 포인트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런 정서적 호흡이 비슷한 사람과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의 대화를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유치한 농담을 던졌을 때 아내가 뭐야, 진짜 바보 같아라며 웃어주면 분위기는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게 웃겨? 라며 차갑게 반응하면 그 순간부터 유머는 공감이 아니라 오해가 되고 분위기는 단절됩니다. 이처럼 말의 호흡과 감정의 리듬이 맞는 사람과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농담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닮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비슷하게 느끼는 사람, 그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한 말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공명입니다. 말이 잘 통하고 감정이 잘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갈등이 무너지게도 단단하게도 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언제나 평온하고 웃기만 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필연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얼마나 성숙하게 다루는가입니다. 갈등을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만 반응한다면 관계는 금세 균열이 생기고 맙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은 꼼꼼하게 체크하며 완성도를 중요시하고 다른 한 사람은 대충 넘어가는 스타일입니다. 마감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는 커지고 결국 참았던 말이 터져나옵니다. 이거 다시 확인하고 해줄 수 있어? 그러자 상대는 말합니다.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 있어? 서로의 갈등 해소 방식이 다르기에 이 작은 마찰은 곧 깊은 균열로 이어집니다. 갈등에서 중요한 건 누가 옳은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풀어가는가입니다. 한쪽은 대화를 통해 이해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그냥 모른 척 피하려 든다면 결국엔 한 사람만 지치게 됩니다. 이건 관계가 지속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선 이미 신뢰가 깨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갈등을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사람과는 문제가 생겨도 관계가 더 단단해집니다. 이건 좀 다시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느꼈어. 이런 식의 대화는 감정을 쏟기보다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서로를 탓하기보다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이 태도는 신뢰를 쌓고 서로에게 그래도 이 사람은 내 편이야 라는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이 없으면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싸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 뒤에 다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감정보다 이해를 앞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갈등은 사람을 떠나게도 만들지만 서로를 더 단단히 묶어주기도 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감정만 앞세우는 사람은 언젠가 관계를 버거워하고 결국 거리두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화하려는 사람은 관계를 하나씩 쌓아 올립니다. 문제는 언제나 생깁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같이 마주보며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오래갈 수 있는 인연입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한 사람, 말이 끊기면 불편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라도 이어가야 할 것 같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분위기가 가라앉는 듯한 느낌. 이런 순간엔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뭐라도 말해야 하나? 상대가 나랑 있는 걸 지루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 자꾸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런 불안은 결국 억지스러운 농담이나 쓸데없는 말을 불러오고 대화는 자연스러움 대신 부담을 안고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에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며 이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쌓입니다. 말이 끊기면 곧바로 어색함이 뒤따르고 그 어색함을 해소하려 애쓰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 상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억지로 맞춰야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한쪽이 지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말이 없어도 편안한 관계는 다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책을 읽고 있어도 그 시간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굳이 채우지 않아도 되는 그 고요함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이 안정감을 줍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내가 굳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 아침 부부가 같은 공간에서 각자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신다고 해봅시다. 아무 말 없이도 서로에게서 따뜻함을 느끼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아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히 오래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꾸미지 않은 모습조차 존중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안전감이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 굳이 애쓰지 않아도 함께 있을 수 있는 사이. 이건 말보다 더 깊은 차원의 유대입니다. 서로를 조심스럽게 평가하거나 시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함께 있는 시간의 양으로 관계의 깊이를 판단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침묵을 어떻게 견디는지가 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대화가 끊겼다고 해서 관계가 소원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관계일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깊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당신 곁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삶의 중요한 축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말이 없어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조차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찬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진짜 내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틈, 큰 위로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 많은 위로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